시각 디자인 리서치 흰색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흰색 이미지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흰색을 대표로 하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흰색이 주는 대표적인 것들로 자연, 빛, 동물, 음식, 건물, 의류, 보석, 생활용품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눈, 구름, 안개, 식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에서 첫 번째는 눈입니다.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자연물로 눈 하면 하얀색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하얀색을 조사하면서 나온 이미지 중 가장 많이 도출된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물 중의 하나로 자연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지표면에 붙어있는 구름으로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구름과 같이 하얀색의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미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입니다. 식물에서는 꽃과 잡초가 있었습니다. 꽃에서 첫 번째는 국화입니다. 흰 국화는 사전에 의해 개화 형태에 따라 하나의 꽃대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스탠더드 국화로 흔히 장례식이나 재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입니다. 보편적으로 흰 꽃이 유명하지만 본래 무궁화는 붉은빛이 도는 꽃이고 오늘날의 흰 무궁화는 한번도에서 개량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목화입니다. 목화는 아욱과 목화 속 식물 가운데 섬유를 뽑는 식물입니다. 네 번째는 부케입니다. 부케는 프랑스어로 다발 또는 묶음이라는 뜻으로 신부가 드는 꽃다발을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색의 부케들이 있지만 주로 순결함, 깨끗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의 의미를 가지고 주로 흰색으로 이루어진 꽃으로 웨딩 부케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초입니다. 잡초에는 대표적으로 민들레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잡초로 여러 개의 낙꽃이 모인 겹꽃으로 씨앗은 긴 타원형으로 관모가 붙어 있고 이 씨앗들이 모여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열매가 되어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날아가 번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은 자연과 인공으로 나누어집니다. 흰색은 빛과 함께 태양광선을 모든 파장에서 같은 모양으로 반사함으로써 보이는 색으로 기본적으로 빛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며 빛을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미지에서 무채색 중 가장 밝은 흰색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연입니다. 자연에서의 빛은 햇빛입니다.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색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색은 분산되어 혼합된 색을 다시 흡수하고 합성하여 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공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비춰지는 하얀색의 빛으로는 네온 사인이나 스탠드, 형광등, 백열전구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첫 번째, 강아지와 고양이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입니다. 두 번째, 실험용 쥐입니다. 실험용 흰 쥐는 백화현상이 나타나 보통 갈색빛을 띠는 기존의 쥐와 달리 흰색빛을 띱니다. 세 번째, 흰 족제비입니다. 흰 족제비는 북부 고지대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종입니다. 또 계절에 따라 털색이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오리입니다. 오리는 오리과의 새 중에서 곤이나 기러기, 원앙 등을 포함한 새들의 총칭입니다. 다섯 번째, 백조입니다. 백조는 해오라기과에 딸린 철새의 한 종류로 기러기 목에 오리과이며 몸 전체가 흰색, 머리는 검은빛을 띱니다. 여섯 번째, 백호와 백사자입니다. 백호는 벵골 호랑이의 루시즘 형질 발현으로 백색 털인 자가 발현된 흰 호랑입니다. 백사자는 일반적인 알비노종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팀바바티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적 희귀종으로 백사자 간의 교배가 이루어져도 확률은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북극토끼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북극토끼의 하얀 털은 북극의 빙하들과 눈과 같은 유사색으로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의 흰 털은 방열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극여우 역시 북극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얀색을 띠며 여름에는 다소 브라운에 가까운 털색을 띱니다. 아홉 번째, 북극곰입니다. 사실 북극곰의 털은 색이 거의 없지만 털에 움푹 들어간 내부 표면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털이 희게 보입니다.
10번째 하프 물범입니다. 하프 물범은 식용목 물범과로 피부와 털의 색이 같은 흰색입니다. 하프 물범의 하얀 솜털은 공기층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해 방풍성과 방수력, 보온력이 뛰어나 눈 위에 뒹굴어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털에 붙어 하얀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11번째로 흰 비둘기입니다. 흰 비둘기는 흔히 종교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앵무새입니다. 흰색 앵무새로는 모란 앵무, 유황 앵무, 화이트 마스크 앵무 등 다양한 앵무새들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달걀입니다. 달걀의 하얀 껍질과 삶은 후 달걀 껍질을 벗겨낸 속 안에 흰자 역시 하얀색입니다. 두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젖소의 젖샘에서 분비되는 특유한 향미와 단맛을 지닌 불투명한 액체로 달걀과 같이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을 띠고 있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 속에 있는 카세인을 뽑아 응고 발효시킨 식품으로 요리나 제과에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치즈는 원료, 저온살균의 여부, 유지방의 함유, 사용된 발효균의 종류와 숙성 과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조직, 맛, 색을 갖고 있습니다. 하얀색을 띠는 치즈로는 모짜렐라, 마스카르포네, 리코타, 까망베르, 브리, 코티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림입니다. 크림 역시 유제품의 일종으로 우유에서 지방질이 높은 성분을 뽑아낸 것입니다. 우유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우유와 비슷한 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옅은 아이보리색을 띠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는 부드러워진 젤라틴, 포도당, 계란 흰자, 조밀 등으로 거품을 일으킨 다음 설탕이나 콘시럽, 물로 굳혀서 만드는 스펀지 형태의 폭신폭신한 사탕류 식품으로 보통은 하얗고 작은 원기둥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탕 소금입니다. 우선 설탕입니다. 설탕의 주성분은 자당이라는 순백색의 달콤한 결정체입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색깔이 하얀 것은 정제할 때 사용하는 활성탄이 원료당의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색소도 함께 뽑아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 역시 설탕과 같은 하얀 가루 형태로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의 물질입니다. 일곱 번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곱게 빻거나 잘 숙성될수록 희게 되는 성질이 있는데 가공기술이 발달하여 더 곱게 빻기 때문에 하얀색을 많이 띠게 됩니다. 여덟 번째, 쌀입니다. 쌀은 벼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며 다양한 형태와 색을 지닌 많은 종류의 쌀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흰 쌀은 한국에서 흔히 생산되고 있는 껍질을 벗긴 자포니카종의 흰 쌀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균류 중에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무리의 총칭으로 흰 버섯의 종류에는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부축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색 껍질 안에 육종 마늘, 여러 종 마늘 등등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계열의 마늘 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집니다. 흰색의 이미지는 주로 건물이나 실내 디자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흰색은 모든 색 가운데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며 보조색으로도 다른 색상과의 조화가 뛰어나 인테리어나 실내 디자인과 같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흰색은 색이 주는 특유한 팽창 효과로 공간이 보다 확장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의 이미지와 같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의류입니다. 의류에는 스포츠 유니폼, 정장, 제복, 웨딩드레스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스포츠 유니폼입니다. 구기 종목에 해당하는 스포츠들에서 하얀 색상을 사용한 유니폼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이 장외 경기이고 햇볕을 반사시키는 과정에서 흰색이 가장 적합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유니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상징하는 팀의 색이 비슷하게 겹칠 경우 서로의 팀을 구분하기 위해 경기 규칙의 본거짓 경기용으로 흰색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장입니다. 정장은 화보 촬영과 같은 특별한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에 다양한 형태의 의류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제복입니다.
하양색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복에는 의사가운이나 해군의 제복, 승무원복 등이 있습니다. 하양색은 오염물질이나 얼룩이 묻으면 가장 잘 띄는 색이고 전체적으로 하양색을 유지하려면 청결하고 깔끔한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필요로 하는 제복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웨딩드레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작은 오염물질도 많이 두드러지는 색상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순결과 같은 의미를 지녀 웨딩드레스를 상징하는 색으로 흰색을 조사하며 많이 발견된 이미지였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보석입니다. 첫 번째로 석영입니다. 석영은 대륙지각의 풍부한 광물로 수정이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육각기둥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석영의 고유의 색은 흰색이며 초벌구의 자가판에 조판하여 긁어서 나오는 가루 역시 흰색입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천연광물 중 가장 굵기가 우수하며 광채가 뛰어난 보석으로 빛을 난반사하는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에 입사된 빛은 전반사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그만 양의 빛이 들어가더라도 반짝이게 되며 동시에 사람들의 시각에서 하얀 빛을 인식하며 투명함과 하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에 견디기 위해 감싼 유기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색채는 개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진주는 흰색입니다. 색채가 얇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아름다워 인기 있는 보석으로 액세서리로 쓰일 때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기 좋은 아이템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키워드로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에서는 위생용품, 의학용품, 식기, 백색가전, 가구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으로는 생리대, 기저귀, 휴지가 있습니다. 위생용품으로 주로 하양색이 쓰이는 이유는 오염이 쉽게 드러나 확인을 해야 하는 용도의 이유와 흰색이 심리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깔끔함, 청결함, 위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학용품입니다. 의학용품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흰색 제품은 거즈와 솜이 있습니다. 거즈와 솜이 같이 흰색으로 만들어진 의학용품은 상처 부위를 치료할 때와 수술을 집도하며 사용되는 과정에서 출혈 및 오염물질의 정도를 가장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식기, 백색가전, 가구입니다. 흰색은 공간 전체의 구조를 뚜렷하게 하고 마감재에 유의하여 기름때나 물때 혹은 여타 음식 재료가 튀었을 경우 관리와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의자, 책상과 같은 가구, 접시와 같은 식기, 인테리어 용품,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세탁기, 냉장고, 그 외의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하양색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흰색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다음은 흰색의 언어 유래입니다. 흰색의 화이트는 게르만에서 유래되어 고대 영어로 HWIT로 쓰이다가 현재 WHITE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 흰색의 긍정적인 의미는 방향, 절기, 순수, 청렴, 순결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슬픔, 부귀, 죽음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의 흰색의 의미는 순결, 환희, 결백을 나타냅니다. 우선 웨딩 브랜드에 쓰인 하양색의 로고 이미지로 흰색은 1800년대 부유함의 상징으로 쓰였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식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흰색 드레스에 대한 로망을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의와 상징을 사용하여 웨딩드레스 업체 로고 브랜드에 쓰이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니베아입니다. 니베아는 스킨케어, 바디케어, 립케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독일의 화장품 브랜드이며 브랜드 이름은 눈처럼 하얀이라는 뜻으로 티끌 하나 없는 크림의 외형을 의미합니다. 로고는 신뢰와 정직함을 표현하는 파란색 바탕에 순결과 결백을 의미하는 흰색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로고는 제품에 어떠한 방부제도 첨가하지 않고 니베아만의 독특한 향을 유지시키고 장시간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철학과 이념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저트 카페의 로고 심볼들입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쓰인 하양색이 상징하는 것은 우유, 생크림, 치즈와 같이 하얗고 폭신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대표로 띠고 있는 하양색을 사용하여 디저트 카페에 맞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입니다.
주얼리에서 쓰인 하얀색은 보석이 반짝거릴 때 내는 하얗고 투명한 빛을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로고에서 쓰이는 하얀색의 이미지는 대개 우아하고 기품 있고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치과에서 사용된 흰색 로고입니다. 치과에서 사용된 흰색은 하얀 이의 일러스트와 함께 깔끔하고 청결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서 쓰인 흰색의 로고는 주로 피부의 안정, 미백의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식물과 연관지어 하얀색의 꽃을 사용하여 더 자연적이고 순하며 미백 효과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사용된 사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조사입니다. 연하의 맥심 화이트 골드입니다. 화이트 골드는 카제인 나트륨을 빼고 무지방 우유를 넣은 커피 믹스로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하얀, 순백, 흰색의 설원 등의 깨끗한 이미지를 출시되는 커피와 함께 화이트를 사용한 이미지 마케팅 사례입니다. 이상 시각디자인 리서치 흰색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